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이번 아스코 2024에서는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르네상스다 이런 이제 기사가 더벨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계열사인 생명과학의 이제 유상증자 2차 발행가에 그 다음 최종 발행가에 오늘 공시가 나옵니다만 이 부분 질문이 많으셔서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학회라든지 컨퍼런스가 있으면 그 관련되는 후기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제 해설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자, 간암 치료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들에 보면 이번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리보세린과 감내주맙도 이제 포스터 세션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사와 바이오텍. 그러니까 제약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이제, 여기도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10년 정도의 1조 이상의 돈이 들은 게 이제 신약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부분이 바이오텍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HLB 도전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결과를 얻기까지 제일 처음에 이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임상을 통해서 모든 시간이 다 일단 비용하고 연결되는 거죠. 항암제 탄생까지 비용이 한 4천억 정도가 넘게 드는데 HLB에 이 부분들도 이상 자금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자금들이 개발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유중이라든지 그다음 CB, BW 이런 발행들로 주식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종 허가 이후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회사가 IR이나 주총에서 했던 게 이런 연유라 봐야 되겠죠. 자, 바이오텍이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또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개발에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이제 특허를 받으면 특허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승인 받고 이제 독점권을 받아도 일정 기간 안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항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또 도전자가 나오고 치료 옵션이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무한정 그 한 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점들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회를 통해서 이제 빅파마의 트렌드라든지 글로벌 이목이 이제 이런 학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번 이제 아스코 2024에도 리보세린과 감내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병용 3상 추가 이제 OS 발표 앞두고 사실 이제 CR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 학회에서 추가 이제 관찰된 OS 값의 중앙값 현지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나 이 머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약물을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보이가 먼저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보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메인이거든요. 항암제 라인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적응 중에서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치료제에 의해서 1차 치료제 진입을 과거에도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던 옵티보이기 때문에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번 이제 발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의 이제 이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대조군 여전히 바이엘의 소라페닙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제사로 보는 이제 렘바티닙 대비해서 이 OS 값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효과를 입증했다. 그래서 이제 리보세린과 감넬리주맙의 어떤 데이터와 대동소이했다. 그래서 경쟁 상대가 이제 승인을 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면 허가를 받으면 여기가 이제 경쟁자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라든지
이 머크라든지, 그 다음에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기존 제품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로슈 같은 경우도 3중 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크로스오버로 이제 병용을 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들에 대한 어떤 소비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이제 특허 기간보다는 이제 병용으로 해서 이제 특허 기간 연장을 통해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즈니스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FDA 미팅 이후에 리서브미션을 넣어서 빠르게 이제 이 최종 결과를 내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출시된 약물이 1차 치료제 2개밖에 없었죠. 근데 로슈 제품이 나오고 이제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리보세린과 캄릴주막 관련되는 이제 허가 이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타 이제 뭐 그 머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 그 다음에 기존의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간암 시장은 계속 일단 약물이 나오기 때문에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수도 계속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간염 쪽이라든지 이거뿐만 아니라 이제 대사 쪽으로 해서 간암이 이제 발생하는 어떤 부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시장 파이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존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로슈가 이제 가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바이에리아나 렘바티닉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응증이 또 뭐 간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환자 수가 어떻게 늘어나느냐, 약가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기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뭐 따져서 전체 시장의 규모를 하는 거니까, 고정된 시장으로 이제 1차 치료제 자리를 노리는 것은 뭐 이 부분 리스크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이 포텐셜하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훌륭한 신약, 그러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치료 옵션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텍들이 그만큼 이제 경쟁력 있는 약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리보세린과 캄릴리주맙은 이제 로슈 제품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단점들을 극복할 만한 이 효과와 뭐 그다음 발병 원인이라든지 부작용이나 여러 면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생명과학의 이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카톡방에서도 질문이 많고, 예,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트에 들어가서 HLB 생명과학을 치면요, 이제 1차 발행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산정표가 나와서 이제 있죠. 이제 이 기준 주가하고 해서 1차 발행가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보통은 이제 주주 배정이 이제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냥 정하기 나름입니다. 본래는 유상증자를 얼마 이제 발행하겠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의 주주라든지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정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을 잡는 게 그래서 이제 뭐 4가지 과정, 처음에 이사회 결의 때 예상 발행가에,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 때 이제 발행되는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1차 발행가액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기준일로부터 이제 2차 발행가액을 정해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서 좀 낮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 대비해서 뭐 40% 할인한 것 중에 높은 거, 요렇게 해서 이제 최종 거를 이제 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날짜로 보면 이번 주에 이제 6월 11일이잖아, 어제가.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산정은 이제 어제로 하는 겁니다. 어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는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고를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발행가액 관련되는 부분 1차 발행가액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이제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하고 2차 발행가액에서 작은 거. 그러니까 이제 1차 발행가액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2차 발행가액이 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하기 3거래일에 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주가 60%. 여기에서는 이제 높은 거. 이걸 이제 찾는 거거든요. 그럼 2차 발행가액은 이제 청약일 전부터 이제, 할인율은 2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엑셀식에다가 지금 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제가 이제 기준 확정 이제 기산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5거래일 동안에 주가와 거래량을 넣어서 이제 거래대금을 넣으면 요 한 일주일 동안에 가중 평균 주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근일 이제 가중 산술 평균 주가. 산술 평균은 이제 그냥 A, B를 합해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중에서 이제 기준 주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할인율을 적용한 데 있잖아요. 25%. 그러니까 한 6,650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 정도가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회사의 내용에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을 이제 좀 보시면 생명과학이 이제 오늘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파라볼릭자의 경계선에 지금 있거든요. 아직 이제 지금 주가 흐름하고 파라볼릭자 신호하고 지금 겹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도 소폭 좀 약세입니다만 거래량은 계속 이제 작은 상태고 테라피틱스도 오늘은 몸통보다는 그냥 뭐 약보합권 흐름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그냥 플랫형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HLB 흐름도 지금 이제 뭐 도치성으로 크게 지금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작은 상태에서 계열 종목의 순환매도 나오지 않고 이제 오장제 종가 관리는 결국 이제 2시 반 이후부터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강했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약보합세, 삼천단 제약이 오늘 뭐 한 4% 정도 올라가고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펩트론이 6% 최근에 거의 두 달 만에 더블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기 쪽에 최근에 사모펀드 쪽에서 공개매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쪽에 이제 테마 흐름들이 좀 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HLB는 6월달 들어서 이제 거래가 지금 작으면서 아직 이제 플랫형으로 방향선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시 반 이후에 이제 흐름에서 뭐 중요한 부분들은 아침에 일단 시가를 넘어가는 흐름을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얼마만큼 이제 해주느냐, 주주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이 일단은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